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들 중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아이들을 좀 둘러볼 텐데,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아이들은 시네마 4D에서 선을 재료로 해서 좀 더 편리하게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하지만 지금 먼저 얘를 접하기 이전에 그 스플라인 선 요소들을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접하고 그걸 이해한 후에 제너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컨셉 정도로 프리뷰를 하고 넙스 파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넙스 파트 쪽에서 우선적으로 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플라인을 구성하는 뭐 세그먼트, 뭐 시퀀스 개념, 뭐 탄젠트, 인터폴레이션 같은 선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개념들을 다룬 후에 넙스 파트에서 각각의 제너레이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하는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익스트루드, 뭐 레이드, 스윕, 로프트 정도의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만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드리고 그 좀 더 자세한 영상은 넙스 편에 와서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넙스라는 단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넙스라는 거는 그 줄임말입니다. 약자로. 그래서 풀어 쓴 용어는 Non-Uniform Rational B-Spline 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도무지 뭔지 알 수 없는 영어의 조합이죠. 곡선이라는 뜻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어떤 곡률을 가지고 있는 곡선이든지 간에 그걸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학적으로 재현해내는 방식의 곡선 표현이다.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어떤 선적인 요소, 스플라인을 통해서 10호D에 있는 제너레이터에 그 재료를 넣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덩어리로, 메쉬로 바로 뿅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심플한 개념의 오브젝트이고요.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는 이런 단면의 모습이 이제 스플라인으로 재료로 들어가게 되면 한 축 방향으로 이렇게 쭉 뽑아져 나오는 덩어리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타입 디자인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단면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구조의 그런 입체물들을 다룰 때에 뭐 그런 단면 자체가 뭐 이런 그 프리미티브 스플라인의 형태의 범주 안에 있다면 프리미티브 스플라인을 재료로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한 어떤 로고라든지 어떤 조금 유니크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면을 가지고 있는 부피를 만들어야 할 때에는 그 재료를 스플라인으로 작업을 하시고 그걸 익스트루드에 넣어서 이렇게 한 번에 덩어리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레드라는 오브젝트는 360도 회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있고, 이렇게 중심축이 있고, 여러분들이 단면에 디자인만 하시면 돼요. 선으로.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스플라인 작업이 이렇게만 이루어지면 중심축을 가지고 이렇게 360도 회전시킨 부피에 메쉬가 한 번에 이렇게 뿅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감각적인 도자기 디자인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스플라인 작업만 해주시면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이런 레이드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덩어리를 디자인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윕이라는 스윕 넙스라는 오브젝트는 재료가 두 개가 필요한 아이인데요. 하나는 단면의 역할을 하는 재료가 필요하고 그 단면, 프로파일이 지나가는 그 경로의 역할을 하는 재료가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예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 단면, 얘의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스플라인이 하나 재료로 들어가 있고 이 글자 쉐입이 이렇게 텍스트도 스플라인이니까 이렇게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플라인이 재료로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스윕이라는 제너레이터 오브젝트에 이 두 가지 재료를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단면이 지나가는 경로를 쭉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피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하지만 그 쉐입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간편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제너레이터를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에서 또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이런 개념의 덩어리 생성 방식이 있구나 정도로 개념 이해만 지금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프트라는 아이는 이런 로프트라는 아이는 그냥 이런 플라인 지나가는 단면의 디자인을 여러 개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뭐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의 단면이 약간 회전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단면과 단면을 이어주는 이런 면을 얘가 자동으로 로프트라는 아이가 그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덩어리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가 큰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런 아름다운 부피를 가지고 있는 쉐입을 디자인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프트도 잘 사용을 하시면 엄청나게 좀 효율적인 모델링 과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온 4D는 그 완벽한 넙스 기반의 모델링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넙스 방식의 어떤 모델링 방식 중에서도 가장 아주 기초적인 개념의 접근 방식, 로프트, 스윕, 레이드, 그리고 익스트루드 이 네 가지의 지원 방식을 10호D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적인 조금 더 정교한 넙스 모델링 방식은 사실은 이런 저희 아트웍 이런 아트 위주의 툴보다는 제품 디자인을 하는 쪽의 3D 툴에 훨씬 더 그 넙스 모델링 기능이 좀 최적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나 4D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제품 디자인에 이렇게 초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션을 다루는 툴 범주 안에서 이런 넙스 방식의 넙스 모델링 방식에서 아주 기초적인 이런 방식들을 제너레이터 범주 안에 넣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보충을 하자면 이제 넙스 쪽으로 와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게 왜 넙스가 좋은지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토데스크 쪽 도움말 헬프 도큐멘트를 보고 계신데요. 그 링크는 제가 이 노션 쪽 페이지에 링크에 연결을 해 두었고,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오시면은 이 페이지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넙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얘는 수학적으로 이 컨트롤 포인트와 컨트롤 포인트 기준점만 저희가 작업을 해주고 가운데 쪽에 이런 곡률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재현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넙스 시스템이라면, 기존의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점을 저희가 곡선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점을 한 번 찍어서 이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곡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넙스 방식과 비교해서 데이터의 양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그 원래 표현되어야 하는 그런 곡률에 비교해서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겠죠. 이 점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넙스는 굉장히 정확하고 그 곡률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커브에 대한. 하지만 그것을 넙스가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생자로 점을 찍어서 곡선들을 표현하고자 하면 이런 아주 작은 직선의 세그먼트들을 막 찍어서 표현하는 곡선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링과 관련된 어떤 비교 컷을 한번 보시면 자동차 모델링 이렇게 있죠. 구현되어야 할 곡률이 지금 넙스 방식으로 보시면 얘네들이 다 컨트롤 포인트, 그 중간 곡선은 다 계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곡선들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폴리곤 모델로 재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면의 개수가 굉장히 조밀해야만 좀 더 근사치에 가까워지고, 그럼 데이터가 좀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가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폴리곤 기반으로 가게 되면 넙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떤 패널을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커브를 이렇게 그려서 이런 부분들 그냥 바로 따낼 수가 있거든요. 트림 기능으로. 그래서 이런 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어떤 작업이 이런 커브를 그려내고, 전체적인 볼륨의 덩어리를 표현하는 커브를 그려내고, 그 위에 따내고 싶은 어떤 모양을 커브를 이렇게 또 그리고, 그 두 개를 겹쳐서 뭐 이렇게 트림으로 따낸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면이 이렇게 찌글찌글 깨지는 걸 신경 쓰지 않고도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넙스 기반으로 막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폴리곤 기반으로는 이렇게 미리 뭐 면을 만들어 놓고 면을 깔끔하게 잘라서 다시 그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이게 하는 그 과정이 좀 많이 번거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제품 모델링을 하는 그런 산업 디자인, 어떤 인더스트리얼, 그런 제품 디자인 하는 그런 툴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넙스 모델링 방식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아스라든지 뭐 라이노라든지 뭐 퓨전이라든지 뭐 그런 제품을 모델링할 용도로 개발된 툴들은 상당히 이런 넙스 기능들이 많이 편리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시네마 4D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의 넙스 방식을 이제 지원해 주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그 기초적인 방법을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좀 더 정교한 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너무 10호D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넙스 방식의 모델링 쪽으로 가서 후다닥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것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좀 유연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제품 모델링까지 지금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넙스, 시네마 4D 범주 안에서 넙스 방식의 어떤 디자인은 익스트루드랑 이런 회전체 구조 레이드랑 스윕 넙스랑 로프트 정도가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뭐 스플라인을 좀 깊게 다루고, 그 스플라인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을 때에 이런 넙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